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바뀌셨죠? 그동안 MC를 맡아준 기리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게 돼서 뉴페이스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디오 머그 인턴 이다윤 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머그 인턴 이다윤입니다. 닥터 저널리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진짜 정말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오늘 첫 녹화니까 저한테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대본을 숙독하지 않았어. 유명한 닥터 저널리스트인데 죄송합니다. 유명한을 뺐어. 뭐 너무 유명해서. 본인의 이제 진심이 네. 나오는 거지. 닥터 저널리스트. 그럼 오늘 얘기 시작할 텐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중국 제조설인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해온 중국 본토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만든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맞다고 하기는 뭐하다 아직은. 예를 들면 그런 이론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원인 모를 감염병이 시작됐고 그 우한 시장 주변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우한 연구소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거 중국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옌리멍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벗어나 논문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옐리멍 그분은 왜 그 우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본토에서 바이러스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홍콩 대학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거기에 랩에 들어가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4월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왜 망명을 했을까? 자기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솔직하게 발표하는 것이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하겠다고 가신 거예요.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어요. 중국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세계보건기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완전 전염되고 있죠.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때는 완전히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 옐리멍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은 지난해 말부터 사람 간 전파되는 근거가 있었고 중국의 웬만한 연구팀과 중국 보건당국 그리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좀 솔깃해요. 그렇죠? 네. 솔깃해요. 하지만 솔깃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건, 예를 들면 우리 사람 간 전파되는 거 이렇게 확인됐지만 세계보건기구야 우리 그거 꼭꼭 숨기기로 하자. 네. 이런 문건이나 이메일이나 통화 목록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아니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렇구나. 줄여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엄청 길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그 논문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옐리멍 교수가 논문에서 주장한 게 세 가지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한데 유독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인간 세포에 접촉하는 결정적인 부위가 다르다. 사스 바이러스에서 갖고 온 것 같다.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가 갖다 붙인 거다. 두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보면 유전자 가위의 흔적이 보인다. 그럼 그 유전자에 가위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인공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어떤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자체 효소를 갖고 있어요. 제한 효소라고 하는데 얘네가 잘려진 걸 보니까 기존의 제한 요소,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효소가 관여된 적이 없었던 그런 거다. 이거는 누군가 인공으로 잘린 것 같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한 부분 중에 퓨린이라는 어떤 염기 서열과 관계되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이 코로나19에서 발견되는 이 특정 부위는 어떠한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다. 이건 인공일 것이다. 저희 SBS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 박쥐의 바이러스로부터 사스의 특정 스파이크 단백질을 붙이는 게 인위적이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옐리명이 유전자 가위의 흔적이라고 하는 부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자를 수 없는 부위의 영역이 여러 문헌을 검토해 봤더니 자연적으로도 잘려들 수 있는 부위인 것도 확인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그 퓨린 절단 부위. 퓨린 절단 부위가 코로나19에만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없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퓨린 절단 부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옐리명의 주장이 아예 틀렸다. DJ 찬이님,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이제 바늘로 찔러도 꼭 이제 열을 가해도 끄떡 없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신문에는 터미네이터 코로나19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 바늘로 찔렀는데도 끄떡 없고 90도의 열을 10분간 가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실제로 헝가리 연구팀이 헝가리 대학에서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가장 많이 해온 헝가리의 메인 대학이에요. 근데 이 논문은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논문을 자유롭게 올리는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것이 기사화된 건데, 그 연구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고정액을 썼어요. 왜냐면 얘네가 팔딱팔딱 뛰면 전자현미경 확대하게 볼 때 팔딱팔딱 뛰면 막 어지럽고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팔딱팔딱 뛰어요? 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네,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고정액을 하는데, 그 헝가리 연구팀에서 사용했던 그 고정액은 대단히 강력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찔러도 형태가 변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바늘로 찔렀을 때 형태가 변하는 게 더 이상하다. 고정액을 썼으니까. 네, 고정액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90도의 열을 10분간 가열했는데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 그거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돌이 있다. 돌이 있는데 돌에다가 열을 가했는데 돌의 형태가 변할 것이냐. 이 연구팀은 그 오로지 형태학적만 봤다. 형태학적인 것만 기술했다. 그러니 이것이 찔러도 90도의 열을 가열해도 끄떡없다. 터미네이터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관련 학회의 의견이었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한국 언론이 받아쓰기했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해주신 분의 글을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 언론엔 과학 저널리즘은커녕 과학을 다룰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다. 바이러스의 바늘이라니. 이건 과학이 필요한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 페이스북을 누가 요 글을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보셨군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저는 받아쓰기 하지 않았거든요. SBS는 당시에 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방송들은 하셨고 다른 신문들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비판은 아니지만 SBS가 언론의 대표 주자로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일단 재밌기도 재밌었지만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듣느라고 살짝 힘이 들었어요. 아주 살짝. 댓글에 이제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니라 DJ 찬이님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